아이는 물론 성인들까지도 동심의 세계로 빠지게 하는 매력적인 장소 테마파크. 그러나 그 뒤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100m가 넘는 놀이기구를 오르는 작업자들이 있는데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 작업자의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입니다. 땀 흘려가면서 했지만 손님들이 보고 이쁘다고 해줄 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요. 여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워터파크. 극성수기를 맞아 하루 평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데 폭염 속 방독 마스크까지 쓰고 애벌 빨래를 해야 하는 구명조끼 세척 작업. 손님 입장 전 새벽부터 1시간 동안이나 이어지는 고된 물속 청소. 개장 후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데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한여름 놀이공원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뜨거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대구광역시의 한 테마파크. 학생들의 방학과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 시즌이 겹치면서 테마파크 입구는 아침부터 인산인해입니다. 테마파크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즐길 수 있어 가족여행, 커플여행 혹은 친구들끼리의 여행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인데요.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아 대표적인 가족 나들이 장소로 인기라고 합니다. 아슬아슬한 놀이기구는 테마파크의 최고 인기 코스라는군요. 한 번 더 탈 거예요. 한 번 더 타실 거예요? 엄청 빨랐어요. 천국 있다면 거기를 찍고 온 느낌. 네. 아침 7시 테마파크 작업자들의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놀이기구 안전 점검은 손님들이 입장하기 전 모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정비팀의 일과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안에 위에 올라가는 사다리 스카이드롭이라는 놀이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여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테마파크의 첫 번째 장소 낙하 놀이기구. 스카이드롭. 저기 위에 꼭대기까지 이렇게 탑승부를 끌어올려서 저기 높은 위치에서 이제 떨어뜨려서 자유낙하로 스릴을 즐기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다리부터 들고 오는 작업자. 여기 점검하러 올라가려면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예, 점검 발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타고 계속 꼭대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무려 103m. 우리나라 최고 높이의 낙하 놀이기구로 시속 124km의 속도로 떨어져 짜릿한 스릴이 넘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점검을 위해 먼저 승강기로 올라가는 작업자. 올라가자마자 수평기를 기둥에 대고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브레이크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간의 수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석입니다. 자석판이고 이제 탑승물에 또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제동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예,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게 되고요. 103m. 아파트 31층 높이에서 낙하하는 놀이기구가 지상에 닿기 전에 멈추는 원리는 지상 36m 지점에 장착되어 있는 6개의 자석 브레이크와 탑승물 아래 붙어있는 같은 극의 자석이 서로 밀어내면서 속도를 감속시켜 안전하게 착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고라는 높이만큼 점검도 만만치 않은데요.
낙하 놀이기구의 안쪽을 점검하기 위해선 위험하고 힘들지만 내부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위험한 등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높이가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발판을 만들어서 점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중간에서 어떤 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많은 볼트들이 이렇게 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립을 할 때 볼트들이 이제 조여져 있는 게 제대로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발판 위에 서서 볼트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아슬아슬한데요. 높고 좁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정비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중 제일 중요하게 지키는 철칙은 첫째도 둘째도 모두 안전이라고 합니다. 아래서 올려다보면 끝이 안 보이는 높이의 103m. 올라가는 데만도 무려 30분 이상이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긴장한 상태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금세 피곤해지기 일쑤라고 하네요. 괜찮아요? 인성씨. 리프트로 올 수 있는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서 계단을 이용해서 최상단부까지 점검부터 직접 해야 됩니다. 마지막 꼭대기 부분은 승강기 없이 온전히 사람의 힘만으로 직접 올라가야 하는 구간. 올라가는 과정이 힘들고 위험하지만 낙하놀이기구 최상단에 꼭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요게 센스입니다. 요게 센스고 요 쇳덩이를 센서가 이렇게 지금 감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이 실린더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감지하게 됩니다. 캐치카가 이제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센서가 다 왔구나 감지를 해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온 놀이기구에 떨어지는 신호를 주는 센서는 항상 철저하게 정비를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센서의 정비를 마친 작업자가 또다시 기구를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낙하놀이기구의 최정상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는 높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올라오고 바로 안전벨트 걸어주세요. 드디어 103m의 낙하놀이기구 정상. 지상엔 바람이 불지 않는 날도 100m가 넘는 상공에선 상당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특히 더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쪽에 볼트 체결되어 있는 거 마킹 일일이 확인하고 이상 유무 확인해 주세요. 여기가 정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스카이드로 최고 높은 자리, 최정상입니다. 마지막 구조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진행하는 작업이지만 오를 때마다 만만치 않다는군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정상에 올라 다양한 구조물과 기구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긴장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참 상쾌하기도 하고 이제 대구 시내를 한눈에 보니까 좀 느낌이 좀 새롭죠. 올라오면. 작업은 힘들지만 103m 정상에 올라 멋진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놀이기구 정비사들만의 특권입니다. 아까부터 얼굴이 폈어요. 폈습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제 방심이 큰 사고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낙하형 놀이기구의 점검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음 점검 장소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범퍼카입니다.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범퍼카는 어떤 부분을 점검하러 오신 건가요?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공기압이 적정한지, 또 이제 펑크 간혹 이제 바람이 빠져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범퍼카는 주로 타이어와 전기가 공급되는 라인 점검이 필수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준비하는 작업자.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동시에 이렇게 들어서 뒤집게 됐습니다. 폭탄은 바퀴 회전 잘 되는지 그때 소음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검하면서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냥 고무바퀴입니다. 고무바퀴고 그냥 주행하는 역할만이고 요거는 이제 세 바퀴인데 범퍼카가 전기로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전기를 받아서 모터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바퀴가 아무래도 고무바퀴보다는 승차감이 떨어지고 또 주행을 이렇게 할 때 소음이 납니다. 예, 이 바닥도 지금 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쇠하고는 이제 마찰 시 소음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세 바퀴에서 받은 전기가 이 모터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모터가 이제 돌아가면서 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탑승물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범퍼카의 바퀴는 승차감을 위해 한쪽은 고무, 한쪽은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퀴 점검이 끝나자마자 작업자가 기압계를 들고 튜브의 공기압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바람을 넣는 거는 이제 이 범퍼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이 빠지면 아무래도 이제 충격이 크겠죠. 타이어에 공기가 빠지면 부딪히면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안전과도 직결돼 있어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군요. 다음 점검 기구는 기다리는 줄이 가장 긴 인기 있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인 회전형 놀이기구입니다. 빠르게 360도 회전하는 것이 매력적인 놀이기구인데요. 이번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해줘야 하나요? 구조물의 볼트를 다 육안으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안 검사 끝나면 시운전을 통해서 그 모터나 감속기의 내부에 기어나 베어링의 이상 유무를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놀이기구 등반이 시작됐습니다. 낙하형 놀이기구보다는 낫지만 이번 놀이기구도 지상에서 30m를 올라가야 하는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작업입니다. 회전이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부분을 체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웨이트 밸런스라고 합니다. 위에 이렇게 추월하고 얘기하죠. 탑승물이 달린 두꺼운 기둥을 회전시키는 4개의 모터가 핵심 기술이라고 하네요. 앞쪽에 4개의 모터가 있습니다. 구동 모터도 있고 이렇게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와 그다음에 감속기가 있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동시에 구동을 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좌우 진자 운동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전체 회전을 하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양쪽에 2개씩 있는 총 4개의 모터.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시운전하겠습니다. 시운전하겠습니다. 내가 시운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개장 전 테스트 시운전을 실시하는데요. 별 문제 없이 작동되는지와 각종 안전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운전을 하는 동안 모터가 있는 곳에 올라가 있는 정비팀 작업자가 신중하게 청진기 같은 기다란 도구를 모터에 대고 검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의사가 우리 환자의 심장을 이렇게 청진하듯이 저희도 이게 기계의 심장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터나 감속기는 심장부인데 저희가 외형상으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청진기를 통해서 내부 소리가 이상이 있나 없나 그를 귀로 들어서 모터와 기어 소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기계를 열어보지 않고도 소리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커다란 놀이기구가 어떤 원리로 회전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연낙하의 원리에서 이 모터 신호를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신호를 어느 정도 돌아가는 각도에 맞춰서 신호를 줬다가 여기서 신호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자율성이 됩니다. 이게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돌아가는 내내 전기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시작 전부터 정상까지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고 꼭대기에서 전기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는 높은 곳에서 생성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하강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회전을 하는 원리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회전을 하는 모터의 점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체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소는 아름다운 장미가 심어져 있는 장미정원입니다. 전기팀 작업자들이 마당에 모여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대규모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자들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트럭 안에 실린 걸 보니 분홍색 장미. 트럭 전체에 장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장미 무더기를 들고 작업자가 어디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안에 보면 여기 봉오리 안에 LB 칩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저녁이 되면 발광이 돼서 빛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는 2만에서 2만 2천 송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장미 조명을 심는 작업을 하는 날. 2만 송이가 넘는 장미를 일일이 손으로 심고 전선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참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꽃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까이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 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장미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뭉텅이로 보이는 거예요.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게 한 20cm 간격이 가장 최적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허 벌판에 조명 장미를 심는 작업.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대구의 날씨가 작업자들을 괴롭히는데요.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 떼역볕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금세 땀이 비오듯 합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이럴 땐 차가운 물이 최고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는 작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더운 여름 야외에서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작업. 2만 송이가 넘는 장미 조명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팀 전체 작업자가 며칠씩 일을 해야 하는 대규모 작업입니다. 오전부터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작업한 덕에 한 구역의 장미 심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미를 바닥에 심는 것이 작업의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장미를 꽂고 전원을 연결해서 이제 저녁에 불이 오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장미마다 달린 전선을 꼬아서 전기를 연결해 줘야 비로소 작업이 끝난다고 하네요. 심는 것부터 전기 연결까지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테마파크 특성상 주말에 고객들이 주말에 쉬시니까 주말에 많이 몰립니다. 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몰리니까 주말에 쉬는 게 이제 조금 많이 적다 보니까 애들한테 많이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신 주말에 저희가 일을 하게 되면은 애들이 랜드를 방문해서 놀고, 그리고 아빠도 있고. 그렇죠.
힘든 일을 하게 하는 최고의 동력은 언제나 가족입니다. 오늘 작업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일단 저녁에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어두워졌을 때, 불 켰을 때, 지금 이렇게 표식 불을 지금 접목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거거든요. 거기가 이제 저녁 되면 여기가 다 이제 네, 핑크해지는 거죠. 네. 심는 과정은 힘들지만 작업이 끝난 정원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되지만 보람이 생기는 순간이라고 하네요.